서울 영중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이채율입니다. 저도 서울 영중초등학교 다니는 5학년 윤희수입니다. 저는 문화공간 지금 기획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죽돌. 저의 본명은 최유라고요. 이 하자센터 안에서는 엉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아키라고 합니다. 제 본명은 이충한인데요. 하자센터에서는 아키라는 하자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떡을 지은 이유가 제 볼이 너무 말랑말랑하기로 해서 떡으로 지었어요. 제 하자명은 깜냥이에요. 제가 검은색 옷들을 자주 입고 다녀서 깜냥이라고도 하고, 옛날에 아이브의 리즈를 좋아해서 별명이 깜냥이라서 일부러 그렇게 지은 것도 있고요. 제가 제일 처음 열렸던 전시에서 했던 작품이 빨간실 그리고 그 홍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작품을 했었는데요. 그 빨간실 설화라고 운명인 사람들은 손에 그 새끼손가락에 빨간실을 갖고 태어난다는 그 설화를 유독 좋아했어요. 제가 시간이 지나서 흘러보니까 여러 관계 속에 통해서 결국 나라는 사람이 형성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엉킨 실 사이에서 제가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엉킨이라는 활동으로 계속 작가 명의자 제 속의 닉네임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하자센터를 좀 드나들었어요. 그때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하자센터에서 불리는 이름을 지으라고 할 것 같아서 한 6개월 고민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제 하자 이름 아키는 아끼다, 사랑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끼라고 쓰려고 했는데 그 아끼라는 말이 어감이 좀 안 좋아서 아키라고 쓰기 시작했고, 일본 사람들을 그 뒤에 많이 만나게 됐는데 일본 분들은 또 친숙한 이름이기도 해서 좋기도 했습니다. 더 솔직하고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틀이 없는, 어쩌면 제가 그 엉킨이라는 이름에서 가장 추구하는 관계에 대해서 더 얽히려고 하는, 엉킨이라는 이름으로 살면 조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한테도 그냥 엉킨이라고 불러라, 유라라는 이름을 자주 안 쓰긴 하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는. 엄마 아빠는 유라밖에 모르지만 하자에서 별명을 쓰면서 좀 더 다른 이제 외국 분들이라든지 하자 내부의 판돌이라든지 특히 청소년 죽돌들하고 얘기할 때 좀 친숙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곰돌이라고 불리고 아내는 토끼라고 부르고, 곰돌이 토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토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사실 TMI인데 이제 아내가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기가 싫었던 거예요. 연애하던 시기에. 예, 그래서 페미니즘 수업을 듣고 나서 내가 연상의 남자한테 오빠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연애 시기에도 저희는 곰돌이 토끼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곰돌이라고 불리고요. 직장에서는 아키라고 불리니까 제 본명인 이충한을 불러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본명이 점점 흐릿해지는 특징이 있고요. 또 예를 들면 하자 사람들이 이제 지하철 같은 데서 통화를 하다 보면 두부가 세홍한테 얘기해서 아키가 이랬다던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옆에 듣다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애니메이션 얘기인지 이렇게 좀 웃겨하는 그런 광역들을 목격합니다. 이름으로 불렀을 때는 뭔가 성을 붙이면 살짝 친후 관계가 살짝 없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뭔가 별명을 부르면 뭔가 더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러니까 이수랑 채일이랑 불렀을 때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름이니까 완전 내 이름인데, 깜냥 같은 건 언제든지 언제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뭔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다르죠. 저는 근데 제 특유 그 과가 교수님이랑 설왕설래를 되게 많이 해야 하는 과예요. 항상 뭔가 토론을 해야 되는 과라서 그렇게 교수님이랑 사이가 멀진 않은데, 어찌됐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서는. 근데 이 안에서는 저는 제 그 판돌분은 선민이라는 분인데, 선민이랑 혜진이라는 분인데 두 분이랑 있으면 그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보다 그렇게 나이대 높은 분한테 이름만 딱 불러본 적이 없긴 한데 그렇게 부르라고 하니까 그냥 좋은 사람 한 명 더 생긴 느낌? 딱히 막 어른이라 아니면 뭐 좀 더 높은 관계의 사람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 공간 안에서 우리 다 너나 우리가 되는 느낌으로 뭔가 동그랗게 묶이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지금 기획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데 외국 분들을 만나면 부장님 이러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키로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 그분들의 직급에 상관없이 저를 더 친근하게 좀 더 할 수 있는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편리함이 있습니다. 옛날에 선생님 부를 때는 좀 너무 떨리고 긴장됐었는데 이제 석양해와 부를 때는 맘 놓고 되게 편안하게 부를 수 있어가지고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을 부를 때는 선생님이 여러 명이시니까 부를 때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선생님을 불렀을 때 뭔가 내가 완전 제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판돌 그에서는 석양이나 2등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선생님인데 뭔가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것처럼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 약속이 생긴 것부터가 정말 판들분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후기 청소년이지만 어쨌든 청소년이 세상에 나갔을 때 편하게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이게 한국 시스템도 있지만 어른을 약간 불편하게 여기잖아요. 좀 더 그거에 노력을 하셨다는 게 저는 완전 느껴지거든요. 그 이름을 부르다는 시도부터. 하자센터에서 이 하자 이름을 쓴 건 하자 처음부터 하자센터가 개관된 처음부터 그렇게 썼는데요. 사실상 하자센터를 만든 분들의 좀 이전의 활동들 속에서도 그런 닉네임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90년대 후반에 PC통신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이전에 그런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소통도 혹은 어떤 페미니스트 동아리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좀 이렇게 닉네임을 쓰는 문화가 이미 좀 널리 퍼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립기관에서 처음 저희가 썼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규칙 안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게 생각보다 더 마음가짐을 편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사회에 나갔을 때도 좀 더 교수님 같은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어른을 대했을 때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느낌? 조금 더 쉽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세상이 조금 더 쉬워졌다. 좀 나서기가 조금 쉬워졌다. 그런 느낌? 하자 이름이 도입된 배경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소통을 할 때 한국에서는 늘 직급이나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좀 붙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떼고 좀 서구식처럼 그냥 이름으로 불렀을 때에 굉장히 좀 수평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자센터에서 활동을 할 때는 뭔가 내가 새로 지은 부모님이 주신 이름도 좋지만 내가 나의 어떤 삶을 살까 좀 고민하면서 새로 지은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아키라고 지었잖아요. 그래서 왠지 아키라고 누가 불러줄 때는 그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책임감을 느끼면서 살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계속 엉킨으로 살아갈 것 같아서 딱히 뭐 이름을 지금 당장 바꾸고 싶은 건 없지만 엉킨 이름을 가져가되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좀 많이 바뀔 것 같은 느낌? 지금은 조금 차분한 엉킨인데 또 문공기 가면은 거긴 좀 활발한 엉킨. 전에 혜진 멘토님이 저한테 그 여관 주인 같다 했나? 무슨 뭐라 했더라? 그 펜션 주인 같다고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문공기에서 내가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면 너무 좋겠다. 아, 되게 사람들한테 살갑고 그 커넥션을 서로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펜션 주인이라면 펜션 주인 엉킨이라면 뭐 나쁘지 않겠다. 해서 그것도 좋았고
아무튼 그 앞에 붙는 수식어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꿔가야 할지 저는 그걸 좀 고민해 볼 때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게 가장 염려다.